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체크하는 방법 싹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금액이 많을 수 있는데요. 회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다며 그냥 받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믿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6가지 추려봤습니다. 이 6가지만 체크할 수 있으면 퇴직금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배제하고 갈게요. 바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이 영상을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퇴직금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장난질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애초에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장난질을 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이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수당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기본급으로만 퇴직금 계산하는 게 맞다. 식대나 시간의 수당, 연장근로 수당 이런 건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다 뻥입니다. 웬만해서는 다 포함하고 임금이 아닌 것들만 뺍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어요. 사업주가 주는 건 그냥 다 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생각해보자면 실비 변상적 금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비로 어떤 것들을 지출하게 되고 그 영수증 모아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보존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실비 변상적 금품이죠. 이런 것들은 임금으로 보진 않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할 때도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품이 아니면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직금 계산 세후 금액 아니고 세전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여금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임금은 매월 지급받는 것들이 있죠.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 하지만 매월 받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명절에 받는다거나 휴가철에 휴가비 지원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매월 지급받지는 않죠. 그런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매월 지급받지 않는 명절 상여금 같은 것 때문에 퇴직금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추석을 끼고 퇴사했어. 이러면은 마지막에 명절 상여금을 받아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 같은 것들은 평균 개념으로 갑니다. 1년 동안 받는 상여금을 다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에 70 받고 70 받고 또 휴가 때도 70 받았어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받았죠? 210만원 받았죠. 210만원을 12로 나누고 곱하기 3 해서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퇴사하더라도 상여금에 따라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상여금은 퇴직금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기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거 다 뻥이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다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손해보나요? 11월 20일에 퇴사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데 마지막 3개월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나의 마지막 3개월 월급이 너무 줄어들지 않냐. 내 퇴직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는 이렇게 산정합니다. 11월 20일까지만 하면 여기 8월 끝자락이 붙는 거예요. 8월 월급을 1월 계산하고 11월 달도 20일분 1월 계산해서 합치면 이제 한 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 중간에 퇴사해도 마지막 3개월은 동일하다. 그래서 퇴직금 손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있거나 병가,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결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결근을 많이 한 사람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거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왜 불리할까요? 자, 마지막 3개월 중에 1개월을 결근했다고 해볼게요. 퇴직금 계산에 활용되는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마지막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결근을 하면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은 줄어드는데 총일수는 그대로 있어요. 분모가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한다는 겁니다.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결근을 하면 이 분자에서만 사라져요. 임금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고 결근이 아니라 승인받고 1개월 병가 쓰고 퇴사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분자, 월급 마지막 3개월 동안 2개월밖에 못 받았죠? 다만 분모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계산합니다. 결근했을 때는 이걸 3개월로 하지만 승인받은 휴직이나 병가는
분모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1개월 변경하면 2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에 손해가 없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월급이 300만원입니다. 그럼 3개월 급여는 900만원, 그리고 3개월의 총 일수는 대략 90일 정도, 나누기 하면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 1개월 결근을 한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3개월 동안 600만원만 받죠? 600만원 나누기 여기에 90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66,666원 평균임금이 줄어들죠. 하지만 결근이 아니라 승인받은 병가기간이다, 휴직기간이다. 그러면 월급은 600만원 받지만 여기에 90일이 아니라 60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10만원 그대로죠.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이 마지막 3개월에 섞여 있어도 괜찮다, 퇴직금에는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3개월 이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전체가 이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기간들이 시작되는 날부터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들 직전 3개월에 결근이 없어야겠죠. 자, 5번째,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연차수당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퇴사하면서 챙기는 연차수당, 퇴사하기 전에 발생했던 연차수당,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근무한 노동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노동자는 만 1년 되었을 때 연차 11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되면은 15개가 생겨서 또 쭉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3개월만 하고 퇴사했죠. 3개월 동안 사용하고 남은 것들, 만약에 15개 중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15개 다 퇴사하면서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총 2번을 받죠. 딱 1년 됐을 때 11개 중에 남는 거, 그리고 또 퇴사할 때 15개 중에 남는 거. 퇴직금에 반영되는 건 이 11개 중에 남은 거, 1년 때 받았던 거, 그게 반영되는 겁니다. 자, 6년 4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이 사람은 6년 됐을 때 미사용수당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6년 됐을 때부터 또 앞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4개월 만에 퇴사를 하는데 남은 게 있으면 또 미사용수당으로 받죠. 이 2개 중에 6년 됐을 때 받았던 미사용수당, 이게 퇴직금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또 회계연도 연차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같으면 이래저래 비교할 것들이 좀 많은데 이것까지 영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이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필살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패이기도 하고요, 무단퇴사로 엮여서 사업주가 마지막 3개월 중 1개월을 결근이라고 주장할 때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퇴직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어놓은 게 있어서요, 유튜브에서 퇴직금, 통상임금 이렇게 검색하면 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설명드리자면, 본인 월급이 고정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고정급들 중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자,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8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작아요, 평균임금보다. 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50만원 고정으로 딱 들어왔다, 이 사람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요. 그럼 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회사 거의 없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에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많으면 꼭 통상임금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균임금은 결근을 하면 내려가요. 마지막 3개월 급여니까. 하지만 통상임금은 결근을 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내가 새로 계약할 때 변경되는 거예요. 내가 결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월급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장님이랑 나랑 앞으로는 월급을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면 그때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많거나 무단 퇴사랑 엮여서 사장님이 결근 일수를 많이 주장한다 이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꼭 적용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